승민이는 중학교 선생님인 엄마와 고등학교 선생님인 아빠, 고등학교 1학년 형, 중학교 2학년 승민이 이렇게 네 식구였습니다. Let's pipinyo, let's pipinyo. 엄청 끼가 많다. 되게 흥도 많네요. 이렇게 행복했던 승민이 가족에게 닥친 비극은 연말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날이 전국 중학교 학업 성취도 평가가 있는 날이었어요. 중학교 선생님이셨던 어머니는 시험 준비 때문에 먼저 학교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학교에 가 있었던 오전 8시 30분경 한 통의 문자가 옵니다. 승민이 어머님, 승민이가 등교를 하지 않아서 연락드립니다. 혹시 다시 애가 뭐 잠이 든 건 아닐까요? 뭐 엄마가 그럴 먼저, 나이잖아요. 어머니가 먼저 나갔으니까. 네. 그때 이제 누군가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경찰이었습니다. 승민이에게 사고가 났다고 말을 해줍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렇죠. 이상한 건 네. 아파트 앞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집 안이 아니라 저희 집이 7층이거든요. 왜 아파트 앞이지? 도착해 보니까 잔디밭에 하얀 천이 뭔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기에는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승민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안았는데 애가 따뜻해요. 그래서 12월이었는데 날씨가 좀 추웠거든요. 따뜻해서 이렇게 아니라고 계속 소리를 질렀거든요. 아니라고, 의사 좀 불러달라고. 근데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이 차가워요. 그래서 막 손을 막 비비면서 제 옷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애를 딱 안고 있는데 코에서 이렇게 피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경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가 한 것 같습니다. 집에 올라가 보니까 거실 밖 이 베란다 창문이 한 30cm도 안 되게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에게서 평소와 다른 점이 보이거나 하는 일은 없었나요? 바로 전날 저한테 혼났어요. 냉장고 안에 넣어놨던 그런 간식이나 이런 것들이 텅 비었어요. 좀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면 친구가 놀러 왔다가 갔다. 그래서 제가 애를 좀 혼냈어요. 너도 남의 집에 가서 이러냐.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갑자기 승민이 부모님은 또 한 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온몸에 멍이 있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은 하얀 살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멍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추락 전에 이미 있었던 멍이 많았다는 거죠? 멍은 시간이 지나면서 색깔이 변하는데요. 승민이의 몸에는 이렇게 여러 시간에 걸쳐서 보이는 멍들이 다수 보였어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에 의해서 멍이 여러 곳에 형성돼 있다. 구타의 흔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도대체 아이를 폭행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승민이의 몸에는 2개의 출혈이 있는데 되게 회초리나 지팡이 같이 좀 길고 방망이 같은 거 좀 얇은 기다란 걸로 때리게 되면 양쪽에 줄 모양으로 멍자국이 생깁니다. 또 목 주위에는 줄이나 끈으로 세게 잡아당긴 자국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몸에 멍이 있었다면 부모님은 이걸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언젠가 승민이 어머니가 팔에 멍이 난 걸 보고 이거 왜 이러냐 라고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단소로 맞았다. 아니 누가 그랬냐라고 화를 내니까 엄마 남자애들은 다 그러고 놀아. 근데 이 승민이 어머님도 중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고만 때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승민이가 교실에서 울고 있는 걸 봤는데 상담해도 되겠느냐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친구가 잘못했는데 내가 혼났다. 내가 운이 없어갖고 잘못 걸렸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일기장이나 뭐 유서 같은 걸 남기진 않았나요? 유서가 있었습니다.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유서를 써놨는데요.
승민이가 구타를 당한 곳은 바로 승민이 집이었습니다. 사망하기 전날 오후 4시 10분 아파트 입구에 있는 CCTV 영상을 보게 됩니다. 지금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죠. 승민이와 같은 반 학생들인데요. 이혁수와 박준우는 승민이 집에서 신나게 라면과 간식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승민, 라디오 떨어뜨리지 마. 떨어뜨리면 한 대다. 그 녀석들은 저에게 라디오를 들게 해서 무릎을 꿇리고 벌을 세웠어요. 제 라디오 선을 뽑아 제 목에 끌고 다니면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라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목에 줄에 끈으로 당긴 자국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바로 라디오 선이었던 거야. 그 녀석들은 저를 피아노 의자에 엎드려 놓고 손을 봉쇄한 다음 무차별적으로 저를 구타했어요. 또 제 몸에 칼등을 새기려고 했을 때 실패하자 제 오른쪽 팔에 불을 붙이려고 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 거의 고문 수준에 가깝게 괴롭혔네요. 대체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시작은 중학교 2학년 3월 학기 초였습니다. 가해자 이혁수가 승민이에게 내 게임 레벨 좀 올려줘 하고 부탁해서 승민이가 대신 게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민이가 대신 게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혁수의 게임 아이템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생겨요. 해킹 당한 거였어요. 근데 그 게임하라고 시켰던 혁수라는 아이는 다 너가 잘못해서 이런 거니까 너가 책임져라. 그리고 6월부터는 승민이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죠. 9월부터는 네네. 박준우가 같이 합세를 해서 폭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진 거죠. 수업 시간에는 공부하지 말고 시험 문제 다 찍고 돈 벌라 하고 물로 고문하고 담배도 피우게 하고 심부름과 숙제를 시키고 딱지까지 써줬어요. CCTV 아이들이 출입한 영상 그리고 유서만 가지고 증거가 충분할지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망 당일 그 초기화되어 있었던 승민이 그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복구됩니다. 그냥 해라 미친 것이 살고 싶으면 해라. 내일 죽인다. 내일 찍소리 말고 맞아라? 아, 정말. 아니 말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맞아요. 웃는 모양의 이모티콘까지 찍었네요. 하루는 승민이가 패딩을 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승민이가 이제 드디어 옷에 관심을 기울이는구나. 아이고. 이게 승민이가 골랐던 아이고. 옷이에요. 아이고. 이런 색깔, 이런 모양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전부 다. 근데 우리 애를 괴롭힌 걔가 고른 거였어요. 경찰이 이 옷을 가지고 왔어요. 증거품으로. 그래서 보고 있으면 가슴은 아픈데 이걸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옷장에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셨을 때 어머니 가슴이 미어지셨을 것 같아요. 내 아이한테 벌어졌던 이 일을 그것도 또 우리 집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근데 그걸 몰랐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교직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다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거든요. 가해 학생이었던 이혁수와 박준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범행 사실을. 유서에 있는 내용 거의 다 인정했습니다. 그냥 장난이었다고. 장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거짓말입니다. 이 두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승민이 사망 당일날 경찰에서는 아직 그 학생들한테 알리지 말라고 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혁수, 박준우가 승민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요? 승민이 협박해서 비밀번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아무 일 없는지 확인하고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이 7층에 있는 애 죽었냐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거의 살인 현장에 다시 찾아가는 살인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려고. 자기들이 한 폭행과 괴롭힘 때문에 승민이가 죽을지 모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승민이가 유서에 2번이나 강조해서 부탁한 말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탁인데 그 녀석들은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알고 있어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어떡해. 승민이는 그렇게 자신이 당한 일을 유서에 남기고 엄마 휴대전화에서 자기 번호를 삭제하고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한 겁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정말 제가 계속 의문을 가졌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왜 그 아프단 얘기, 나 힘들어요, 그 한마디를 안 해줬는지 그게 제일 안타깝고 또 제일 미안하고 그래서 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그 중요한 부분은 끝끝내 말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피해 사실을 말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아플까 봐 최대한 스스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공감 능력이 좋으니까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염려하는 것이죠. 승민이는 내일은 좀 덜 괴롭히겠지 하는 마음으로 견뎠을 텐데요. 가해자들은 더 악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뇌 활동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마치 한 구간만 반복하는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된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내 앞날이 어두컴컴한 외길 같고 해결책도 단 한 가지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 누구라도 이 상황에서는 탈출구가 없다, 해결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애들도 사춘기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왜요? 아니요? 몰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어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신고하지 않는 아이들이 40%가 넘습니다. 학교가 개입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승민이 일이 있기 한 5개월 전에 같은 학교에 있던 같은 학년의 여학생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학생의 고모가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 조카가 학교에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했는데 교통사고가 아니라 였다. 미나라는 아이는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임 선생님한테 도와달라는 건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편지를 읽은 선생님이 그 반 전체를 단체로 벌을 세웠어요. 가해 아이들이 미나한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배신자, 고자질쟁이, 배신자. 이 그 단어는요. 큰일 나죠, 큰일 나. 또래 집단에서 퇴출당하는 용어니까.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겁니다. 승민이가 잠시나마 고민을 나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바로 가해 공범인 박준우입니다. 이런 경우 더욱더 피해 사실을 밝히기가 어려워요. 피해 사실을 밝히는 순간 이 친구라는 동등한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매우 강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죠. 승민이가 이제 가고 8일 뒤에 학교에서 사과하겠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오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학교나 선생님이나 어떤 사람도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가 바로 사망하고 난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 이름을 승민이 이름으로 바꿔서 살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발상이에요, 이게? 아, 이해할 수가 없네, 진짜. 승민이가 사망한 다음 날 이혁수와 박준호가 그 주고받은 문자를 보면요. 쌤한테 혼나면 뭐라 하지? 몰라, 그냥 인정하지 뭐. 크크크. 사망 다음 날 밤이에요? 정말 제의식 같은 거는 아주 조금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1심에서 주범 이혁수는 장기 3년 6월, 단기 2년 6월, 공범 박준우는 장기 3년, 단기 2년이 나왔고요. 모범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면 그러면 2년 만에 그냥 나오도록 하고 짧은 걸로. 아니면은 3년 긴 걸로 갖는. 2심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제 증인이 나오거든요. 담임 선생인데요. 아이들은 일진이 아닙니다.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선처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담임으로서 내가 잘못 가르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유감부터 표명했어야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간제 교사였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측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거는 학교 측의 명백한 2차 가해로 느껴져요. 그 증언의 영향이 있었는지 2심에서는 형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혁수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 박준우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결국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똑같이 판결했습니다. 대구시 교육감이 공식 사과를 했고 학교법인은 교장을 직위해제했습니다. 학교폭력방지법이 다시 정비가 됐고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죠. 학교폭력 신고 상담 117번. 네. 이게 생겼습니다. 24시간 이제 상담할 수 있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경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도 보강이 된 겁니다. 혹시나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있거나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꼭 단 한 분이라도 이 프로그램을 보고 그 117 번호를 누를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승민이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자는데 베개를 안고 방에 왔어요. 왜? 이랬더니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는 가더라고요. 그게 가끔씩 꿈에 나와요. 악몽처럼. 내가 만약 그날 와 하고 안고 잤다면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 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후회되죠. 승민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참지 말고 반드시 아프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도와줄 사람이 정말 많은데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꼭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승민이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유서의 맨 끝에 적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못 전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